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명확해 보입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그걸 왜 해? 우상향하는 걸 투자해야지. 우상향하지도 않는 걸 투자한다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폭락한 증시가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증시가 한없이 하락만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어느 시점부터는 하락만 하던 증시가 전고점을 회복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상향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상승하기만 하던 금리는 반드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금리 상승은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금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와서는 반드시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고 오픈마인드로 탐구 들어갑니다. 금리와 채권의 관계, 사람들은 막연하게 얘기해요. 금리와 채권은 반대야. 이제 금리도 오를 만큼 올랐고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금리 하락은 뭐다? 채권 상승이다. 자, 채권에 투자하자. 가자!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투자를 시작해서는 안 돼요.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고? 언제? 어떻게? 이런 의문을 품어야죠. 그래야 우리 숨투자 구독자라 할 수 있죠. 우선 최근 2번의 금리 하락기를 따져볼게요. 금리 차트를 보시면 3개의 봉우리가 보이시죠? 그래서 3개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TLT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006년과 2019년 금리 하락기를 보겠습니다. 금리 상승의 마지막 시기까지 TLT는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후 상승하던 금리가 2006년 중순부터 동결되었는데요. 이 1년간 TLT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 금리 인하 이후 6개월간 10% 상승했어요. 그 후 약 9개월간 이어진 금리 상승기에는 소폭 횡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금리 인하 시점 2개월간은 30% 가까이 폭등했어요. 자, 이번에는 2019년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금리가 동결되기 전까지 TLT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6개월간 금리가 동결되었는데요. 이때 TLT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동결되었던 이 6개월간 1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첫 금리 인하 이후 2개월간 15%가 상승했고요. 이후 금리는 6개월간 하락하고 있는데 이때 TLT는 횡보했어요. 마지막 금리 인하 2개월간은 15%나 상승했고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금리 상승 후에는 어김없이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한 번은 상승하고 한 번은 횡보했어요. 일단 공통점은 없습니다. 동결기에 TLT가 공통적으로 상승했다면 마지막 금리 상승 이후부터 매수하는 게 맞는 거겠고, 동결기에 TLT가 똑같이 횡보했다면 일단은 동결기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는 건데, 이 시기에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 공통된 전략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하락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비슷하게 움직였는데요. 하락 초기에는 각각 6개월간 10%, 2개월간 15% 상승했어요. 그 후 이어진 6에서 9개월간의 하락장에서 TLT는 횡보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각각 30%와 15% 상승했어요. 그리고 둘 다 하락을 멈춘 이후부터는 장기간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전략이 떠오르시나요? 이것만 봤을 때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상승하던 금리가 동결될 때까지 일단은 기다린다. 동결된 이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 그리고 금리가 처음으로 하락한 이후 2에서 6개월 이내에 분할 매도한다. 그럴듯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흔히들 채권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죠. 다시 말해서 주식 하락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봅시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시기에 증시가 어떻게 됐을까? 2007년부터 진행되었던 금리 하락기 1년 6개월에 걸쳐 TLT가 최대 40%까지 상승하던 이 시기에 S&P 500은 마이너스 45% 하락했어요. 이 시기에 채권에 투자하다가 수익을 챙긴 후에 다시 주식으로 넘어왔다면 정말 최고의
투자였겠죠. 2019년을 한번 볼까요? 2019년부터 9개월간 진행되었던 금리 하락기에 TLT는 30% 상승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S&P 500은 20% 가까이 하락했네요. 여기서도 동일한 전략이 통했죠. 금리 하락기에 채권을 들고 있다가 금리 하락이 끝난 후에 채권을 팔고 주식을 샀다면 이건 완벽한 투자죠. 살아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금리 하락기는 두 번 다 증시가 폭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금리 하락이 시작되면 증시가 폭락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TMF에 투자해서 돈 벌고 이후 폭락한 주식을 매수하면 아주 완벽하겠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두 번의 금리 봉우리에서 금리 하락기에 증시가 하락한 것은 맞는데 봉우리의 앞부분, 즉 금리 상승기에는 두 번 다 증시가 상승했어요. 지금하고는 정반대인 상황인 거죠. 지금은 금리 상승에 주식이 하락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두 번 금리 상승기에는 주식이 크게 상승했어요. 따라서 금리가 하락할 때 주식도 하락할 거라고 보는 시각은 편향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의 금리 상승기에는 증시가 폭등했으니까 지금하고는 또 정반대인 상황인 거죠. 여기서 금리와 증시는 매우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금리 하락과 채권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5% 금리를 받는 채권을 들고 있는데 새로 출시되는 채권들은 4% 금리를 준다면 내가 들고 있는 5% 채권이 더 가치 있는 게 되겠죠. 금리와 채권은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에 채권 가격은 오른다라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금리 하락의 초입부에 많이 올랐고요. 금리 하락의 마지막에 많이 올랐어요. 자, TMF에 대해 조금 보이시나요?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해 공부할 때는 오픈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채권? TMF? 그거 우상향도 안 하는데 뭐하러 투자해?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오픈마인드로 채권 투자가 금리 하락기에 보여주는 그래프를 관찰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상품, 충분히 좋은 투자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TMF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영상을 통해 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